자, 계속해서 문제 21번부터 같이 보겠습니다. 21번. 제어 요소는 동작 신호를 무엇으로 변환하는 요소인가? 보세요. 피드백 제어에서 제어 요소는 동작 신호를 무엇으로 변환시켜 주는 것인가? 라고 물어봤어요. 그럼 피드백 제어 중에 일부인, 자, 여기 보세요. 자, 여기 뭐가 있냐면은, 여기에 조절부가 있고요. 조절부. 그 다음에 여기에 조작부가 있습니다. 조작부. 자, 이거는 피드백 제어의 한 일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자, 어떤 신호를 보는 거냐면 동작 신호를 자, 제어 요소. 여기서 말하는 그 제어 요소라고 하는 것이 이겁니다. 조절부와 조작부를 통틀어서 자, 여기를 바로 제어 요소라고 하는 거죠. 제어 요소. 그때 이 제어 요소는 동작 신호를 어떤 걸로 변환시켜 주냐? 바로 조작량으로, 그렇죠? 예, 조작량으로 변환시켜 주는 거죠. 그래서 제어 요소는 동작 신호를 조작량으로 변환시켜 주는 그러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의 조작량이 답이 되는 겁니다. 21번인 거죠. 21번. 답은 4번. 다음 22번. 회로에서 저항 5ohm의 양단 전압은 얼마냐? 자, 보세요. 회로를 한번 그려볼게요, 먼저. 자, 회로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에 전압원이 하나 있고요. 전압원이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 저항이 이렇게 저항이 있어요. 5ohm짜리 저항이 있고, 그리고 반대쪽에는 전류원이 자,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호를 잘 보셔야 돼요. 여기가 플러스 마이너스 전압은 3V가 되고요. 그 다음 저항도 여기가 플러스 마이너스 이거 VR. 그러니까 저항에 걸리는 전압을 구하라는 거죠. 여기 저항값이 5ohm이에요. 그리고 전류원은 1A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지금 전압원과 전류원 두 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원이 두 개 이상인 경우에는 바로 중첩의 원리를 이용해서 계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좀 기억해 주세요. 중첩의 원리에서는 먼저 전압원 같은 경우는 단락을 시켜주고요. 전류원은 개방을 시켜줍니다. 전압원은 단락을 시켜주고요. 그리고 전류원은 개방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첫 번째는 자, 전압원을 두고 전류원을 없앤 상태에서 먼저 구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전압원을 사용한다고 했으니까 전류원을 먼저 전류원을 자, 개방을 시킬게요. 개방. 그러니까 전류원을 개방시킨다는 얘기는 여기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아예 여기를 없애버리는 거라고요. 그죠?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전류가 흐르지 않겠죠. 그죠? 오픈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자, 저항에 걸리는 전압이 얼마냐? 0V입니다. 0V가 돼요. 그리고 오픈되어 있으니까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고요. 자, 두 번째는 이제 전류원은 두고 전압원을 없앨 거예요. 그 전압원을 없앨 때는 뭐 한다고요? 단락시키는 겁니다. 전압원을 단락시킵니다. 그러니까 단락시킨다는 얘기는 이 전압원을 없애고 여기를 그냥 이렇게 연결해 있는 거야. 한 줄로 이렇게. 예? 그죠? 그러면 전류원은 살아 있어요. 그죠? 전류가 방향이 이렇게 흐르죠. 이렇게 흐르죠. 그죠? 근데 이 저항에 보시면은 저항에 걸리는 전압 단위가 부호가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지금 방향이 어떻게 돼요? 방향이 반대죠? 이렇게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흐르잖아요. 그죠? 근데 전류원은 방향이 반대 방향이에요. 그죠? 그러면 이 5ohm에 마이너스 1A가 흐른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왜? 방향이 반대 방향이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1A가 흐르니까 이 5ohm에 걸리는 전압은 뭐예요? I 곱하기 R이죠. IR. V는 IR. 그죠? ohm의 법칙에서. V는 IR이니까 1A 곱하기 5ohm.
여기는 마이너스 5V가 되는 겁니다. 그쵸? 예. 방향이 반대라서 그런 거예요. 이렇게 반대 방향. 그래서 마이너스 5V입니다. 따라서 첫 번째, 두 번째 구했던 그 전압 있죠? 이 두 개의 전압을 더해 주시는 거예요. 그럼 얼마예요? 0 플러스 마이너스 5가 되니까 결과적으로 마이너스 5V가 걸리는 거죠. 이 저항에. 그죠? 이렇게 해서 답은 1번에 있습니다. 마이너스 5V. 23번. 그림과 같이 접속된 회로에서 A, B 사이의 합성 저항은 몇 옴인가? 자, 여기서는 합성 저항을 구하는 건데 약간 복잡해요. 자, 보세요. 회로를 먼저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여기에 지금 A, B 양단이 있는데, 자, 보시면 이제 얼핏 보시면 이제 휘스톤 브릿지처럼 보일 수가 있는데, 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여기에 저항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가 A, B 양단 사이에 합성정을 구하는 건데 여기는 만나는 부분이 아니에요. 지금 붕 떠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여기는 만나는 부분 아니고 교차 부분이 아니에요. 이렇게 붕 떠 있는 부분인 거죠. 만나지 않아요. 자, 이제 저항값을 보면은 저항값이 2옴, 4옴, 4옴이고요. 그리고 여기 하나 또 있네요. 저항이. 그죠? 하나 또 있어요. 여기가 1옴이고요. 아래에 있는 저항이 6옴입니다. 그죠? 이 저항의 합성 저항 값을 구하는 거예요. AB 양단에 걸리는 합성 저항. 자, 그러면 이 회로를 조금 변형을 시켜볼게요. 지금 어디를 보셔야 되냐면은 여기를 보셔야 돼요. 여기와 이 저항과 이 저항 보세요. 어떤 결선인 거죠? 어떤 연결이에요? 바로 Y 결선이죠, Y. 그러니까 여기를 딱 가운데로 봤을 때 Y 형태로 지금 되어 있다는 거죠. Y 형태로. 그러면 회로가 어떻게 되냐?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자, 회로의 구성이 잘 보셔야 돼요. 지금 회로를 약간 변형시켜 놓는 거예요. 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돼요, 이렇게. 네. 그러니까 지금 2옴과 1옴과 4옴을 이렇게 Y 형태로 지금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죠? 딱 보셔도 Y 형태로 지금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기가 A, 여기가 B입니다. B.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저항들의 합성정을 구하면 돼요. 이 저항들의. 자, 다시 값 써볼게요. 6옴이고요. 2옴, 4옴, 그리고 여기가 2옴이죠. 2옴, 여기가 4옴, 여기가 1옴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죠? 이 회로를 자, 계산하기 편하게 이렇게 변형시켜 놓은 겁니다. 모양은 이 모양인 거예요. 그럼 여기서 두 번째로 뭐 해줄 거냐면은 이 Y결선으로 되어 있는 이 저항을 델타 결선으로 바꿀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Y로 되어 있는 것을 델타 형태로 바꿀 건데 이 문제에서는 델타를 이렇게 뒤집어진 모양으로 이런 모양으로 만들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델타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으니까. 그죠? 이런 모양으로 만들 거예요. 그럼 어떻게 만들어주냐면 지금 요 이제 가운데 것만 보세요. 가운데만. 자, 이렇게 되어 있는 거를 자, 이런 식으로 델타 형태로 만들어 줄 겁니다. 그러면 저항값이 2옴이고요. 여기가 4옴이고 여기가 1옴입니다. 그럼 Y결선을 델타 결선으로 바꿀 때 그 바꾸는 공식을 아셔야 돼요. 공식을. 자, 어떻게 바꿀 수가 있냐면은 보세요. 먼저 여기 이 저항에 들어가는 값은 지금 여기가 2, 4, 1이잖아요. 2, 4, 1이에요. 그럼 어떻게 바꿀 수가 있냐면 얘가 지금 1이니까 1분의 지금 3개의 저항을 두 개씩 한 번씩 곱한 다음에 더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2 곱하기 4 더하기 4 곱하기 1 더하기 1 곱하기 2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3개의 저항이 있는데 그 3개의 저항을 두 개씩 곱해서 더해준다고요. 이게 분자의 값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분자의 값으로. 그죠? 이렇게 올라가요.
이걸 계산해 주시면 분자의 값이 14가 되고요. 분모가 1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14 옴이 돼요. 14. 그죠? 14가 돼요. 그 다음에 여기는 지금 이거죠, 이거. 4분의 얼마? 14. 이렇게 되는 것이 4분의 14. 4분의 14를 계산해 주시면, 이것은, 3.5가 돼요. 3.5. 그러니까 여기는 2분의 14. 그러니까 여기가 2옴이니까 이렇게 보는 거예요. 크로스로. 그래서 2분의 14가 돼서 여기는 7옴이 되는 거죠. 7옴. 이런 식으로. 1, 3.5, 7. 그럼 회로를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자, 다시 한번 그려보면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 복잡할 수가 있어요. 여기 델타 안에 또 델타가 이 회로가 그대로 들어가요. 이렇게. 자, 보세요. 자,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해하셨나요? 이렇게? 요 Y결선이 이렇게 델타 결선으로 지금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 두 개의 저항은 병렬이죠, 병렬. 자, 이 두 개의 저항도 병렬이에요. 이 두 개의 저항도 병렬입니다. 이렇게. 그럼 병렬 연결에 의해서 합성 저항을 또 별도로 구하셔야 되는데, 자, 여기다 값 써볼게요. 6, 2, 4예요. 6, 2, 4. 색깔 있는 걸로 한번 써볼게요. 자, 여기가 6이고요. 6, 2, 4. 그 다음에 여기가 14, 14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3.5고요. 여기가 7. 이렇게 된 겁니다. 그죠? 그럼 이제 여기서 6옴과 14옴의 병렬, 2옴과 3.5의 병렬, 그리고 7옴과 4옴의 병렬인 겁니다. 그럼 병렬인 경우에는 어떻게 구하냐? 병렬인 경우에는 자, 6옴과 14옴이니까 여기서는 6 플러스 14분의 6 곱하기 14 이렇게 구하는 거죠. 병렬일 때. 그죠? 6 플러스 14분의 6 곱하기 14 이거를 계산하시면 4.2가 돼요. 4.2. 그 다음에 2옴과 3.5 똑같아요. 2 플러스 3.5분의 2 곱하기 3.5 이렇게 계산하는 거죠. 그죠? 더한 거분의 곱한 거, 더한 거분의 곱한 거. 이렇게 해서 계산해 주시면 1.27 정도가 되고요. 여기도 7옴과 4옴의 병렬 합성 저항을 구해주면 7 플러스 4분의 7 곱하기 4가 됩니다. 그럼 이 값은 대략 2.55, 2.55가 돼요. 이렇게. 근데 문제에서 구하고자 하는 거는 A, B 양단 사이의 합성 저항을 구하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 요 1.27과 2.55는 서로 어떤 관계에 있어요? 이거와 이거는 직렬. 그죠? 직렬 연결인 거죠? 여기 이 부분이랑 이 부분은 이렇게 직렬로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그죠? 직렬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요 직렬 합성 저항 값은 두 개를 그냥 합산, 더하면 되는 거죠. 직렬이니까. 더해 주시면 이 값은 3.82가 되는 거예요. 여기 이 두 개의 직렬 합성 저항을 구한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랑 여기는 병렬이죠, 병렬. 병렬이죠. 자, 병렬이니까 최종적으로 이 4.2옴과 3.82의 병렬 합성 저항을 구하시면 되는 거예요. 맞죠? 요 위에랑 아랫부분이 서로 병렬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최종적으로 자, 합성 저항은 4.2와 3.82의 병렬 합성 저항이니까 더한 거분의 4.2 더하기 3.82분의 더한 거분의 곱한 거 4.2 곱하기 3.82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대략적으로 자, 이거 합성 저항은 2옴 정도가 나오게 되는 거죠. 2옴. 그렇죠? 이렇게 해서 답은 2번에 답이 있습니다. 2번. 다음 24번. 빛이 닿으면 전류가 흐르는 다이오드로서 들어온 빛에 대해 직선적으로 전류가 증가하는 다이오드는, 자, 이건 뭐예요? 빛이 닿으면, 그러니까 빛이 들어오면 그것을 바로 빛이 들어오면 전류가 흐르는 다이오드를 말하는 거죠. 즉, 광 검출 기능을 가진 다이오드를 찾는 겁니다. 1번에 제너 다이오드, 2번에 터널 다이오드, 3번에 발광 다이오드, 4번에 포토 다이오드. 답은 4번이죠?
4번. 포토다이오드는 바로 광검출 기능을 가진 다이오드로 빛에 닿으면 전류가 흐르는 다이오드가 되는 겁니다. 답은 4번 포토다이오드가 되겠네요. 다음 25번. 그림과 같은 회로에 평형 3상전압 200V를 인가한 경우 소비된 유효 전력은 단 R은 20옴, X는 10옴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회로를 먼저 그려볼게요. 자, 회로를 한번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 되어 있네요. 저항이 있고요. 여기에 자, 코일. 자, 코일이 자, 이렇게 있는데 이게 지금 델타 결선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델타 결선으로.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전원이 이렇게 인가가 자,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가 A고요. B, C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인가되는 전압이 얼마냐면 200V죠. 여기 200V. 200V. 그러니까 상전압이 200V라는 얘기죠. 상전압이. 여기 200V. 그 다음에 이제 문제의 조건에서 R 값이 20옴이래요. 20. 여기도 20. 그리고 X의 값이 10옴. 예. X가 10옴이라고 했네요. 10옴. 여기는 J10. 여기도 J10. 여기도 자, J10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죠? 그럼 여기서 뭐를 할 수가 있냐면 그 임피던스. 지금 여기서 소비된 유효 전력을 지금 물어봤잖아요. 그럼 유효 전력 P는 3 곱하기 VP, IP, 코사인 세타가 되는 거죠. 그죠? 예. 삼상 전력에서 유효 전력을 구하는 공식이에요. 3 곱하기 상전압 곱하기 상전류 곱하기 역률, 코사인 세타. 이거 곱해주는 거죠. 그럼 여기서 일단 상전압은 나왔죠. 얼마? 200V라고 나와 있어요. 상전압. 그 다음에 상전류는 어떻게 구해주면 돼요? 상전류는 임피던스분의 바로 상전압으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임피던스분의 상전압. 그럼 여기서 임피던스는 얼마냐? 임피던스는 지금 저항과 코일, 인덕션스가 직렬로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그죠? 직렬 연결되어 있으니까 루트 20의 제곱 플러스 10의 제곱이 되죠. 그죠? R의 제곱 플러스 XL의 제곱인 겁니다. R의 제곱 플러스 X의 제곱. 자, 이거 분의 상전압 200이 되는 거죠. 이렇게. 그죠? 자, 이거 대입을 해볼게요. 3 곱하기 상전압이 200V고요. 그죠? 상전압이 200V. 그 다음에 상전류는 루트 20의 제곱 플러스 10의 제곱 분의 200 되겠죠. 그죠? 200 곱하기 코사인 세타. 여기서 역률은 코사인 세타는 어떻게 구하냐? Z분의 R인 거죠. 그죠? 임피던스 분의 저항. 그죠? 네, 역률은. 그래서 임피던스가 20의 제곱 더하기 10의 제곱이고요. 분의 저항 성분이 20이죠. 그죠? 저항 성분이 20이니까 여기에 20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죠? 자, 이렇게 놓고 계산을 하시면 자, 이 값은 4800W가 돼요. 그죠? 유효 전력이니까 단위가 와트가 되겠죠? 그런데 문제에서 물어본 단위는 킬로와트로 물어봤으니까 4800W는 4.8kW가 되는 거죠. 그죠? 이렇게 해서 답은 4번에 답이 있습니다. 4번. 다음 26번. 자기 용량이 10kVA인 단권 변압기를 그림과 같이 접속하였을 때 역률 80%의 부하에 몇 킬로와트의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가? 자, 보세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자, 전압원이 이렇게 있고요. 전압원이 있고요. 지금 이거는 이제 전압을 상승시켜 주는 겁니다. 승합시켜 주는 건데 여기에 코일이 자,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대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부하가 걸려 있는 거죠. 자, 부하가 걸려 있고요. 자, 전압을 보시면은 승합하기 전에 전압이
얘가 3000V래요. 3000V고요. 승합한 후의 전압이 여기가 3300V예요. 그때 뭐를 구하는 거냐면 바로 부하에 몇 킬로와트의 전력을 공급할 수가 있냐. 결국 이걸 물어보는 거죠. P는 부하 용량에다가 그죠? 부하 용량에다가 역류를 곱해주는 거예요. 역류. 그쵸? 예, 용량. 부하 용량에다가 역류를 곱하는 거죠. 그럼 뭐예요? 유효 전력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럼 여기서 부하 용량을 또 어떻게 구하냐? 부하 용량. 이제 부하 용량을 구하시면 되는데 잘 보세요. 부하 용량은 자기 용량 곱하기 여기에 VH-VL 분의 VH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VH. 그래서 부하 용량은 자기 용량 곱하기 VH-VL 분의 VH가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자 VH가 뭐냐? VH는 승합한 후의 전압이에요. 3300V가 되겠죠. 그리고 VL은 승합하기 전의 전압입니다. 3000V. 그죠? 그러면 자기 용량이 지금 얼마냐면 10kVA래요. 자기 용량이 10kVA고요. 곱하기 이거는 승합한 전압인데 보세요. 승합한 후가 3300이고요. 승합 전이 3000이잖아요. 그럼 그 차를 구하는 거니까 여기서 차를 구해주면 300V. 그쵸? 그 승합한 후의 전압은 3300V입니다. 이렇게 계산하시는 거예요. 네. 그러면 부하 용량은 110kVA가 돼요. 110kVA. 이게 부하 용량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부하에 걸리는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유효 전력은 부하 용량에다가 역류를 곱해준다고, 역류를. 그죠? 그럼 부하 용량이 110kVA에다가 역률이 80%라고 했으니까 0.8만큼을 곱해줍니다. 0.8. 그래서 계산해 주시면 부하에 공급할 수 있는 전력은 88kW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죠? 자, 이렇게 해서 답은 4번에 답이 있습니다. 27번입니다. 자, 그림의 논리 회로와 등가인 논리 게이트는 자, 이거는 이제 논리 게이트를 이제 변형시켜 주는데 그러한 문제인데 자, 보세요. 자, 문제에 나와 있는 그 논리 회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오화 회로에 버블이 이렇게 붙어 있어요. 버블이. 그쵸? 예, 이 논리 회로와 등가인 논리 게이트를 찾는 거예요. 이거는 아주 간단해요. 어떻게 바꿀 수가 있냐면, 자, 이거는 이제 드모르간의 법칙을 이용해서 바꿀 수가 있는 건데, 이 버블은 부정이죠, 부정. 예, 낫을 의미해요. 그래서 이 버블이 있는 부분은 버블을 없애면 되고요. 버블이 없는 부분은 버블을 만들면 돼요. 그 반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요 오화 게이트는 엔드 게이트로 바꿔주고요. 엔드 게이트는 반대로 오화 게이트로 바꿔주면 됩니다. 그래서 먼저 이 오화 게이트는 엔드 게이트로 바꿔주고요. 그 반대로. 그리고 버블이 있는 쪽은 버블을 없애주시고요. 이렇게. 그 다음 버블이 없는 부분은 버블을 만들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버블을. 이런 식으로. 그러면 위에 있는 논리 회로와 아래에 있는 논리 회로는 같은 겁니다. 등가입니다. 등가. 같은 거예요. 그죠? 그러면 요 아래에 있는 요 논리 게이트의 이름이 뭐예요? 요게 바로 낸드죠, 낸드. 예, 바로 이거는 낸드 게이트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답은 2번에 낸드가 답이 되겠네요. 2번. 다음 28번. 정연파 교류 전압의 최대값이 VM이고 평균값이 VAV일 때 이 전압의 시료값은 얼마냐? 이거는 이제 식을 지금 물어본 겁니다. 식을 물어봤는데, 자, 여기서는 이제 두 가지 정도를 조금 기억을 해두세요. 자, 뭐를 기억하셔야 되냐면은, 최대값과 시료값의 관계. 정연파에서 최대값은 시료값의 몇 배냐면
루트 2배예요. 루트 2배. 그래서 시료값의 루트 2를 곱한 값이 그게 최대값입니다. 최대값. 그리고 최대값과 그 다음에 평균값의 관계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최대값은 평균값에다가 얼마를 곱해주냐면 파이분의 2를 곱해주시면 돼요. 최대값은 시료값의 루트 2배고요. 최대값은 평균값의 파이분의 2배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면은 그 28번 그 보기에서 28번 보기에서 바뀌었네요. 이게 2분의 파이죠. 2분의 파이예요. 그래서 보기에서 어떠한 관계를 물어본 거냐면은 시료값과 평균값 그리고 뭐 시료값과 최대값의 관계를 물어봤어요. 그럼 보기 1번과 3번과 4번은 다 틀렸어요. 보세요. 보기 1번과 3번과 4번에는 자, 어떤 관계를 물어봤냐면 최대값과 시료값의 관계를 물어봤잖아요. 그러면 VRMS 시료값은 최대값의 몇 배가 되는 거예요? 최대값의 루트 2분의 1배인 거죠. 그죠? 시료값은 최대값의 루트 2분의 1배입니다. 그러면 1번, 3번, 4번은 다 어때요? 다 틀린 거죠. 그죠? 틀린 거죠. 다음 2번에, 자, 보기 2번에 보시면은, 보기 2번에 뭐라고 나왔냐면, VRMS는, 시료값은 2 루트 2분의 파이 곱하기 VAV라고 했어요. 평균값. 자, 이거는 식을 이제 변형시켜 주시면 되는데, 여기서 보세요. 최대값은 루트 2 곱하기 VRMS라고 했고요. 최대값은 2분의 파이 곱하기 평균값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값이랑 이 값은 같은 값인 거잖아요. 그죠? 똑같은 값, 최대값이랑 똑같은 값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이 식에서 VRMS는 여기 루트 2가 있으니까 루트 2로 나눠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2 루트 2분의 파이 곱하기 최대값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죠? 그러니까 이 값이랑 같잖아요. 같은 값이니까. 그래서 이러한 식이 만들어져서 2번이 옳게 표현된 거죠. 그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29번. 그림 A와 그림 B의 각 블록 선도가 등가인 경우 전달함수는, 자, 전달함수 GS의 그 식을 구하는 겁니다. 함수의 값을. 자, 보세요. 자, 먼저, 자, 여기 첫 번째 그림 A 같은 경우에는 그림 A에 뭐라고 나왔냐면 S 플러스 4분의 S 플러스 3이래요. 자, 이쪽이 입력이고요. 얘가 출력인 겁니다. RS, CS. 그죠? 그래서 이때는 이제 그림 A에서의 전달함수는 이겁니다. 이게 전달함수예요. 그죠? 전달함수 S 더하기 4분의 S 더하기 3. 자, 이제 그림 B를 보세요. 그림 B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전달함수가 GS인데, 잘 보세요. 자, 얘가 지금 입력 RS고요. 얘가 출력인 CS입니다. CS. 그래서 네, 이렇게 된 겁니다. 이렇게. 그때 이 전달함수 GS가 뭐냐? 근데 여기 그림 A와 그림 B의 전달함수는 똑같다고 했어요. 같다고. 그죠? 근데 그림 A의 전달함수는 S 더하기 4분의 S 더하기 3이라고 했어요. 그죠? 그럼 이거 어떻게 구하냐? 이제 그림 B에서의 전달함수를 먼저 구하셔야 됩니다. 전달함수가 뭐가 되는지. 그럼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지금 여기에 모여 있는 거잖아요. 이쪽으로 플러스 9. 여기에서도 플러스 9가 있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에 들어오는 거는 뭐예요? 여기에 들어오는 거는 RS 곱하기 GS가 되겠죠? RS 곱하기 GS 여기로 들어오고, 그죠? 플러스 보니까. 여기서 바로 이렇게 들어왔잖아요. GS를 거쳐 들어온 것이 아니라 RS가 그대로 이렇게 들어온 거예요. 그럼 여기는 RS예요. 여기는 RS. 그죠? 그러면, 잘 보세요. RS 곱하기 GS 플러스 RS가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출력 CS가 되는 거죠. 그렇죠? 이거 두 개를 합친 게 CS라고요. 출력.
그죠? 그럼 여기서 RS로 묶어볼게요. RS로 묶으면 여기는 GS 플러스 1이 되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전달함수라는 거는 입력분의 출력인 거예요. 그죠? 전달함수는 입력분의 출력입니다. 입력분의 출력. 얼마나? 결국 1 플러스 GS. 이게 바로 그림 B의 전달함수예요. 그림 B의 전달함수. 그런데 그림 A와 그림 B의 전달함수가 같다라고 했잖아요. 그럼 이게 똑같다고요. 이게 S 더하기 4분의 S 더하기 3이라고요. 요거 전달함수. 이거랑 같다라고요. 같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 식을 한번 변형해 볼게요. 변형. 자, 어떻게 변형해 줄 거냐면 S 더하기 4분의 S 더하기 3을 어떻게 변형시킬 거냐? S 더하기 4분의 S 더하기 4 마이너스 1. 보세요. 그럼 어차피 이 값은 3이니까 여기 똑같은 식이 되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서 이렇게 하나씩 분배를 해볼게요. 이렇게 한번, 이렇게 한번. 분배할 수 있죠. 그죠? 분배를 해주면 요 앞에 있는 거는 요거는 1이죠. 그죠? 요 뒤에 있는 거는 얼마가 돼요? S 더하기 4분의 마이너스 1인 거죠. 그죠? 그러면은 잘 보세요. 1 플러스 GS가 1 플러스 S 더하기 4분의 마이너스 1이래요. 그러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GS는 얼마가 되는 거예요? GS가 이거죠. 1 플러스 GS. 그죠? 그래서 GS는 S 더하기 4분의 마이너스 1인 겁니다. 이렇게 해서 네, 답은 3번에 답이 있죠. 그죠? 3번. 다음 30번. 회로에서 A와 B 사이에 나타나는 전압 VAB는 얼마냐? 자, 이거는 이제 밀만의 정리죠. 밀만의 정리를 이용해서 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잘 보세요. 회로가 지금 이렇게 되어 있어요. 회로가. 저항과 전압원. 자, 이런 식으로 회로가 구성이 되어 있고요. 여기가 지금 AB입니다. AB. 네? 그러면은 AB 양단 사이에 걸리는 전압. 네, 요 전압값. 이거를 구하는 거예요. 이거를. 자, 그리고 부호가 여기가 플러스 마이너스고요. 그 다음에 저항값이 자, 여기는 20옴이고요. 여기가 5옴이에요. 그리고 전압이 여기가 10V, 여기가 30V입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바로 밀만의 정리를 이용해서 뭘 구할 수 있다? 바로 VAB를 구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VAB는 잘 보세요. 자, 어떻게 구해주냐면은 자, 밀만의 정리예요. Z1분의 1 더하기 Z2분의 1 분의 Z1분의 2원 더하기 Z2분의 2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러한 것들이 지금 자, 두 개가 있지만 하나가 더 있다고 쳐볼게요. 하나가 더 있으면 여기 뒤에다가 또 붙이면 돼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뒤에다가 더 추가적으로 붙이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세 개면. 지금 여기다 두 개만 있으니까 여기까지만 계산하시면 되는 거고요. 맞죠? 예, 여기까지만 계산해 주시면 돼요. 자, 보세요. 자, 바로 대입을 해보면은 Z1, Z2가 여기 저항값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20분의 1 더하기 5분의 1인 거고요. 그 다음에 Z1분의 2원이니까 20분의 10 더하기 여기는 5분의 30인 거죠. 5분의 30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바로 밀만의 정리입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주시면 AB 양단에 걸리는 전압은 26V 정도가 나옵니다. 26V. 이렇게 돼요. 쉽게 구할 수 있죠. 그죠? 네, 답은 3번에 있습니다. 다음 31번. 단방향 대전류의 전력용 스위치 소자로서 교류의 위상 제어용으로 사용되는 정류 소자는 자, 어떤 용도라고요? 교류의 위상 제어용. 그래서 바로 4번, 2번의 SCR이 바로 답이 되는 거죠. 교류의 위상 제어용으로 사용되는 바로 정류 소자 SCR입니다. 자, 1번의 서미스터는 온도 보상용으로 사용되는 소자고요.
3번의 제너 다이오드는 전류가 한쪽 방향으로만 흐르게 해주는 소자, 그죠? 제너 다이오드. 그리고 4번의 UJT는 바로 발전기에 사용되는 그러한 소자입니다. 그래서 교류의 위상 제어용으로 사용되는 소자는 바로 SCR. 답은 2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32번. 다음 논리식을 간단히 표현하면, 자, 논리식을 간략화하는 문제입니다. 보세요. 자, 어떠한 논리식이냐면은 A 곱 A 플러스 B입니다. 자, 이 논리식을 간략화 해주는 거예요. 그럼 첫 번째로 어떻게 해주실 거냐면은 바로 분배 법칙을 이용해서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어요. 분배 법칙 이용해서. 그러면 A 곱 A가 되고요. 플러스 AB가 돼요. 그죠? AA, AB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분배 법칙 이용해서. 그러면 부울대수의 정리에 의하면 요 A 곱 A는 뭐랑 똑같은 거죠? 이거는 네, A랑 똑같은 거죠. A. 그죠? A 곱 A는 A예요. 플러스 AB가 됩니다.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이제 부울대수 정리에 의해서 요 A는 A 곱 1이랑 똑같아요. 이것도 똑같이 A가 나오잖아요. 그쵸? 플러스 AB가 되고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똑같이 A가 있잖아요. 그럼 A로 묶어주는 거예요. A로 묶어주시면 A 곱 1 플러스 B가 됩니다. 뭐 플러스가 아니라 합이죠. 논리 합이니까. A 곱 1 합 B가 돼요. 그럼 마찬가지로 부울대수의 정리입니다. 부울대수 정리에서 1 합 B가 얼마가 돼요? 이거는 B의 값이 0이 됐든 1이 됐든 이 출력은 항상 얼마나 나와요? 항상 1로 나오는 거죠. 그쵸? 요게 1이 있으니까. 맞죠? 그래서 이거는 결과적으로 A 곱 1이 되는 겁니다. A 곱 1. 그러면 이거는 A가 1이면 출력이 1로 나오고 A가 0이면 출력이 0 나오죠? 결국 이거는 A가 된다는 겁니다. A의 값에 따라서 출력이 정해진다고요. 그래서 답은 A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논리식은 간략히 막 바꿔주면 A라는 식으로 만들어집니다. 예, 답은 1번. 33번. 내압이 1kV이고 1kV이고 정전 용량이 각각 0.01 마이크로페럿, 0.02 마이크로페럿, 0.04 마이크로페럿인 3개의 커피시터를 직렬로 연결했을 때 전체 내압은 몇 볼트인가? 자, 이거 보세요. 자, 전체 내압을 구하는 문제예요. 자, 이제 이런 공식이 있어요. Q는 CV. Q는 CV라는 식이 있죠. 그죠? Q는 CV. 자, 요 식에서 뭐를 알 수가 있냐면은 V는 C분의 Q가 됩니다. Q. 그래서 이 전압은 자, 뭐에 반비례하냐? 전압은 정전 용량에 뭐한다? 반비례함을 알 수 있습니다. 반비례. 전압은 정전 용량에 뭐한다? 예, 반비례함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커패시터 3개를 직렬로 연결했대요. 이렇게. 직렬 연결했대요. 하나는 0.01 마이크로페럿이고요. 0.02 마이크로페럿, 0.04 마이크로페럿입니다. 이렇게 돼요. 그러면 자, 전압과 정전 용량은 반비례하죠. 그러니까 정전 용량이 크면 클수록 전압은 작아지는 거예요. 맞죠? 그러면 이 3개의 커패시터 중에서 가장 많은 전압이 걸리는 게 뭐겠어요? 정전 용량이 가장 뭐한 거? 적은 거. 그쵸? 여기에 가장 많은 전압이 걸린다고요. 그죠? 얼마라고요? 내압이 1kVA. 1kV니까 1000V죠. 1000V? 1000V. 그죠? 그리고 전압은 정전 용량에 뭐 한다고요? 반비례한다고요. 반비례. 그러면 정전 용량이 2배죠. 0.01에서 0.02까지 2배니까 여기에 걸리는 전압은 이거의 절반인 500V. 맞나요? 전압과 정전 용량은 반비례하니까 정전 용량이 2배면 전압은 2분의 1배. 맞죠? 절반. 그럼 여기는 얼마가 걸리겠어요? 지금 잘 보세요. 여기도 정전 용량이 2배 됐죠? 정전 용량이 2배 됐으니까 전압은 절반. 250V. 됐나요? 이겁니다. 전압과 정전 용량은 반비례하기 때문에. 자, 따라서
따라서 전체 내압은 다 더해주시면 되는 거죠. 그죠? 더해주시면 1750V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1750V. 답은 2번. 다음 34번. 0도씨에서 저항이 10ohm이고 저항의 온도 계수가 0.0043인 직선이 있다. 전선이 있다. 30도씨에서 이 전선의 저항은 약 몇 도씨인가? 자, 보세요. 전선은 온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저항값은 상승합니다. 그죠? 근데 0도씨에서의 저항이 15ohm이면 30도씨로 올라갔을 때 전선의 저항값이 얼마가 되겠느냐? 이걸 물어본 거예요. 이것도 자, 공식을 알고 계셔야 되겠죠. 그죠? R2. 이건 나중 온도입니다. 나중 온도가 상승했을 때 온도. R2는 R1. 자, R1 곱하기 1 플러스 알파 제로 곱하기 T입니다. T. 이거예요. T. 그러니까 T라고 하는 값은 자, 엄연히 따지면 이제 증가한 온도가 되는데 이거예요. T2-T1인 거죠.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T2는 나중 온도고요. T1은 처음 온도입니다. 처음 온도. 그래서 지금 0도씨일 때의 그 전선의 저항값이 10ohm이었죠. 그죠? 10ohm 곱하기 1 플러스 알파 제로. 알파 제로가 뭐냐면 알파 제로의 값은 뭐냐면 바로 저항의 온도 계수예요. 근데 저항의 온도 계수가 0.0043이라고 했죠. 그죠? 0.0043 곱하기 나중 온도가 30도고요. 처음 온도가 0도씨인 거예요. 맞죠? 그죠? 0도씨에서 30도로 올라갔다고 했으니까. 자, 이렇게 해놓고 계산을 해주시게 되면 대략 11.35ohm이 됩니다. 이렇게.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온도가 30도씨만큼 상승했더니 저항값은 10ohm에서 11.3까지 얼마큼 상승한 거예요? 1.3ohm 정도가 올라간 거예요. 그렇죠? 온도가 30도 올라갔더니 저항값은 1.3ohm이 올라갔다. 그래서 전선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온도가 상승하면 저항값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답은 11.3ohm이 답이 되는 거죠. 그죠? 35번입니다. 입력이 RT이고 출력이 CT인 제어 시스템이 다음의 식과 같이 표현될 때 이 제어 시스템의 전달 함수는 단 초기 값은 0이라고 했습니다. 자, 식을 먼저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어떤 식이냐면은 지금 제어 시스템이 이제 이런 식으로 나와 있대요. 보세요. 이 D제곱 그리고 CT 그다음에 DT제곱 플러스 3 곱하기 DCT 그리고 DT 플러스 CT 그다음에 3 DRT DT 플러스 RT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입력이 RT고요. 입력이 RT고 출력이 CT인 거예요. 근데 여기서 뭐를 보셔야 되냐면은 이거예요. 이게 의미하는 것이 뭐냐면 이거는 미분입니다. 미분. 그러니까 미분인데 이거는 여기 제곱이 있다는 거는 미분을 두 번 미분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 DT, 요게 있죠. 요게 미분을 한 번. 자, 미분을 한 번 한 거고요. 요게 미분을 두 번 한 겁니다. 두 번. 그래서 이거는 자, 미분 요소를 이제 아시면 돼요. 미분 요소. 미분 요소가 S죠. 그죠? 참고로 적분 요소는 뭐예요? 적분 요소는 S분의 1이잖아요. 그죠? 그리고는 바로 적분이 아닌 미분. 자, 미분 요소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요거 미분을 두 번 했으니까 바로 S의 제곱이라고 하시면 돼요. S제곱. 그래서 이건 어떻게 쓰시냐면 이렇게 쓰시면 돼요. 2S제곱에 이거 CT죠. CT. 자, CT니까 이거는 CS. 그죠? CS 플러스 이거는 미분을 한 번 했죠. 한 번 했으니까 3S 곱하기 CS 그 다음에 플러스 여기는 CS 자, 여기는 미분을 한 번 한 거죠. 그죠?
미분 한 번 했으니까 3S 그리고 RS죠, RS. 이거 입력이니까 플러스 RS 이렇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출력은 출력대로 CS, CS, CS 묶어주고요. 여기도 RS, RS로 묶어줍니다. 그럼 식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CS로 묶어주면은 여기는 2S 제곱 더하기 3S 더하기 1이 되고요. 우변은 RS로 묶어주면 3S 더하기 1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전달함수라고 하는 거는 전달함수는 RS분의 CS를 구하는 거잖아요. 전달함수는. 그래서 RS분의 CS니까 어떻게 돼요? 바로 2S제곱 더하기 3S 더하기 1분의 3S 더하기 1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대각선끼리 곱한 값이 같으니까 RS 곱하기 3S 플러스 1은 CS 곱하기 2S제곱 플러스 3S 플러스 1 여기 위에 있는 식이죠. 요 식. 그죠? 이렇게 해서 전달함수는 이겁니다. 2S제곱 플러스 3S 플러스 1분의 3S 플러스 1 이게 바로 전달함수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답은 1번에 답이 있네요. 36번 길이 1cm마다 감은 권선수가 50회인 무한장 솔레노이드에 500mA의 전류를 흘릴 때 솔레노이드 내부에서의 자개의 세기는 몇 암페어 턴 미터인가? 자, 이거는 무한장 솔레노이드에서의 내부 자개 세기를 구하는 겁니다. 이것도 자, 공식 하나만 알고 있으면 구할 수가 있는 문제입니다. 자, 어떤 공식이냐면은 무한장 솔레노이드의 내부의 자기 세기 H는 L분의 NI가 되는 거죠. 그죠? H는 L분의 NI가 됩니다. 그대로 대입만 하시면 돼요. 문제 나와 있으니까. 자, 보세요. 먼저 그 길이가 얼마라고 길이가 1cm마다 50회를 감았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럼 1cm니까 여기 길이의 단위는 미터예요. 그럼 1cm면 0.01m가 되겠죠. 그죠? 0.01m. 그 다음에 감은 횟수는 50회. 그 다음에 전류는 500mA가 흐른다고 했으니까 0.5A가 되는 겁니다. 0.5A. 그죠? 500mA니까. 자,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시면 내부에서의 자개의 세기는 2500 나오네요. 2500 암페어 턴 퍼 미터. 이렇게 되겠죠. 그죠? 답은 2번에 답이 있습니다. 37번 60Hz 사극의 3상 유도 전동기가 정격 출력일 때 슬립이 2%이다. 이 전동기의 동기 속도는 얼마냐? 자, 간단한 문제네요. 동기 속도를 물어봤어요. 동기 속도 NS는 P분의 120F죠? 동기 속도. 그죠? 동기 속도는 극수분의 120 곱하기 주파수입니다. 자, 대입해 볼게요. 몇 극이냐면 4극이에요, 4극. 4분의 120 곱하기 주파수는 몇 헤르츠? 60Hz. 주파수 60Hz래요. 그러면 이 값은 1800 나오겠네요. 1800 RPM. 그죠? 동기 속도는 1800 RPM이 되는 겁니다. 답은 3번. 38번. 회로의 전압과 전류를 측정하기 위한 계측기의 연결 방법으로 옳은 것은? 자, 이것도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되겠죠. 전압계를 연결하는 방법, 그리고 전류계를 연결하는 방법입니다. 자, 이건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돼요. 자, 전압의 값은 어떤 연결일 때 일정하다고 했죠? 전압은 병렬 연결일 때는 걸리는 전압이 일정하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전압계인 경우에는 병렬로 연결을 해주면 돼요. 측정할 때. 그리고 전류의 값은 어떨 때 일정하다고 했죠? 직렬로 연결할 때. 그죠? 직렬로 연결했을 때는 전류의 값이 일정하다고 했어요. 그죠? 그래서 전류계는 직렬로 연결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죠? 전압계는 병렬, 전류계는 직렬로 연결을 해주시면 되는 거죠. 어디에? 부하에 병렬, 직렬로 연결해 주시면 바로 전압계, 전류계
연결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답은 3번이죠. 전압계는 부하와 병렬, 전류계는 부하와 직렬. 답은 3번입니다. 39번. 최대 눈금이 150V이고 내부 저항이 30kΩ인 전압계가 있다. 이 전압계로 750V까지 측정하기 위해 필요한 배율기의 저항은 얼마냐? 자, 이거는 이제 배율기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공식을 또 기억하셔야 되는데 최대로 측정할 수 있는 전압은 그죠? 최대 측정 전압은 자, 지시된 전압값에다가 얼마를 곱해주냐면 얼마 곱해주는 거예요? 1 플러스 RV분의 RM. 자, 이거죠. 이게 배율기 공식입니다. 그래서 최대 측정 전압은 지시된 전압 곱하기 1 플러스 RV. RV라고 하는 값이 전압계의 내부 저항이고요. 그리고 RM 값이 배율기의 저항입니다. 그런데 문제에서 물어본 것은 배율기의 저항 값을 물어봤어요. 요 RM 값을 물어봤죠. 그죠? 그래서 요 RM 값을 구하기 위해서 이 식을 자, 변형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변형. 자, 어떻게 변형해 주실 거냐면 일단 양변을 V로 나눠주세요. V분의 V0. 이 값이 뭐예요? 이 값이 바로 배율이죠. 배율. 그죠? 배율. V분의 V0는 1 플러스 RV분의 RM이 됩니다. 됐나요? 이렇게. 자, 그럼 이 식에서 자, 1의 값을 좌변으로 이항시켜주면 RV분의 RM은 V분의 V0 마이너스 1이 돼요. 됐나요? 그리고 양변에 요 전압계의 내부 저항을 곱해주시면은 RM은 RV 곱하기 V분의 V0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이러한 식이 만들어져요. 그쵸? 자, 대입해볼게요. 전압계의 내부 저항이 30kΩ이라고 했죠? 30kΩ 곱하기 V의 값이 얼마예요? V의 값. 전압계로 750V까지 측정할 수 있고 최대 눈금이 150V래요. 그죠? V의 값이 150V고요. 최대 측정 전압이 750V인 거죠. 그죠? 최대 측정 전압이에요.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그죠? 자, 이렇게 해서 계산해 주시면 배율기의 저항은 120 정도가 나오네요. 120kΩ입니다. 120kΩ. 이렇게 해서 답은 1번입니다. 다음 40번. 직류 전원이 연결된 코일에 10A의 전류가 흐르고 있다. 이 코일에 연결된 전원을 제거하는 즉시 저항을 연결하여 폐회로를 구성하였을 때 저항에서 소비된 열량이 24칼로리였다. 이 코일의 인덕턴스는 약 몇 헨리인가? 자, 보세요. 자, 일단 여기에서는 이제 이거예요. 코일의 축적 에너지를 이용해서 구할 수가 있는데, 자, W는 2분의 1 L 곱하기 I 제곱입니다. 이제 문제에서 구하고자 하는 것이 뭘 구하는 거냐? 바로 이거죠, 이거. 인덕턴스. 이 코일의 인덕턴스의 값을 자, 구하는 거예요. 그럼 이 식에서 L은 I 제곱분의 2W가 돼요. 맞죠? 이 식을 변형시켜주면 인덕턴스 값은 전류의 제곱분의 2 곱하기 내부 에너지, 축적 에너지 W가 된다는 거죠. 그럼 여기에서 자 보세요. 전류의 값은 얼마래요? 지금 10A의 전류가 흐른다고 했죠. 그럼 10의 제곱이 되고요. 10의 제곱 2 곱하기 이겁니다. 이거 축적 에너지. 자, W 값이 얼마냐? 자, 보세요. 저항에서 소비된 열량이 얼마래요? 소비된 열량이 24칼로리라고 했어요. 그죠? 24칼로리. 그럼 이 24칼로리를 뭘로 바꿔줘야 되냐? 바로 에너지 단위인 줄로 바꾸셔야 돼요. 칼로리를 줄로 바꾸셔야 돼요. 그럼 어떠한 관계가 있냐? 0.24칼로리가 대략 1줄이죠? 맞죠? 0.24칼로리가 1줄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24칼로리는 얼마가 돼요? 24칼로리는 100줄이죠, 100줄. 그죠? 100줄입니다, 100줄. 그래서 여기에 이 W의 값을 얼마를 대입해 주시냐면은 바로 100줄을 대입을 하시는 거예요. 100줄. 그래서 계산을 해주시면 이 값은 2헨리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코일의 인덕턴스는
2 헨리. 답은 3번이 되겠네요. 3번.